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갖게 되는 못된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은하에 비해서 훨씬 조그마한 태양계를 연구하는 건 지루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죠. 천문학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천체를 연구하는지, 얼마나 크고 작은 범위 우주를 고민하는지에 따라서 천문학 분야를 구분할 수 있죠. 기본 지름 10만 광년 넘는 스케일의 은하 천문학에 비해서 1광년도 안 되는 비좁은 태양계를 이야기하는 건 꽤 시시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문학자인 저조차 그런 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우주를 제대로 여행하지 못한 천문학자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태양계에서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새로운 비밀이 계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최근 태양계 안쪽과 바깥쪽에서 연달아 밝혀지고 있는 새로운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누가 봐도 미키마우스가 떠오르는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저작권에 민감한 디즈니가 과연 우주까지 쫓아올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곳의 이름은 수성에 있는 마그리트 크레이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화가 르네 마그리트 이름을 따왔죠. 수성의 크레이터에는 렘브란트, 모네, 바흐, 라흐마니호프, 톨스토이 등 음악가, 화가, 작가 등의 다양한 예술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시대 문인 윤선도와 정철의 이름이 새겨진 크레이터도 있죠. 그런데 아직 수성에 이름을 새기지 못한 예술가들에게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이름을 수성에 남길 수 있는 기회는 조금씩 줄어들지 모릅니다. 실제로 수성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죠. 수성 표면의 크레이터들 중에는 확연하게 갈라진 균열을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운석 충돌로 인해서 크레이터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균열이 생겼다는 뜻이죠. 이건 수성이 처음 형성된 이후 꾸준하게 온도가 식어가면서 행성 전체가 수축할 때 만들어진 균열입니다. 수성은 아주 작은 행성이죠. 그런데 내부에 있는 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경우 핵은 지구 전체 부피의 17%밖에 안 되는 작은 부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은 작은 체구치고 아주 큰 핵을 갖고 있죠. 전체 부피의 45%가 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 부피의 거의 절반이 핵인 셈이죠. 이런 덩치 안 맞는 큰 핵을 갖게 된 이유는 오래전 수성이 겪었던 충돌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원래 수성은 지구보다 더 거대한 핵을 갖고 있는 행성이었지만 태양계 형성 초기 격렬한 충돌을 겪었고 표면의 상당 부분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내부의 핵이 얇은 지각으로 덮인 지금의 상태가 되었죠. 수성은 원래부터 작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껍질이 벗겨진 채로 우주 공간에 남게 된 수성은 서서히 열기를 빼앗기며 식기 시작했습니다. 행성 전체가 빠르게 식으면서 행성은 쪼그라들었죠. 약 40억 년 전 수성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 비해서 평균 7km 깊이로 행성이 작아졌습니다. 지금도 수성은 꾸준히 작아지면서 수성 표면 곳곳에 크고 작은 지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수성의 수축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앞선 메신저 탐사에 따르면 수성 표면이 계속 수축하는 이유는 수성 표면에 휘발성 기체 성분이 많이 머금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수성 표면에 물을 비롯한 휘발성 기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죠. 하지만 일부 수성 표면에서도 아직까지 존재하는 휘발성 성분의 존재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런 성분이 꾸준하게 암석 바깥으로 날아가면서 수성의 수축은 더 가속된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수성에서 상당량의 휘발 성분이 계속 불려나가고 있는 모습은 지금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노출을 통해 망원경으로 수성 주변을 관측하면 수성 뒤로 길게 나트륨과 수소 기체로 이루어진 꼬리가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양풍에 불려나가는 긴 꼬리를 그리는 혜성처럼 보이죠. 태양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탐사가 까다롭다 보니 그간 제대로 탐사가 진행되지 못한 수성 역시 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5년 수성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탐사선 베피콜롬보가 열심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지구를 떠난 이 탐사선은 지난 2023년 7월 수성 곁을 세 번째로 플라이바이 했습니다. 당시 수성 표면에서 겨우 230km까지 접근했죠. 앞으로 베피콜롬보는 여러 번의 플라이바이를 더 진행하면서 수성 곁을 도는 궤도에 머무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냥 노잼 행성인 줄 알았던 이 수성의 놀라운 반전 매력을 많이 발견하게 되겠죠. 수많은 예술가들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의 거대한 사인볼, 수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 태양계 끝자락 천왕성과 해왕성에서도 아주 재밌는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탐사선이 천왕성과 해왕성 곁을 직접 지나가며 탐사를 진행했던 적은 보이저 2호 때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어 제임스 웹은 보다 선명한 눈으로 천왕성을 바라봤죠. 천왕성을 에워싼 고리의 모습, 주변 위성들의 모습이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천왕성 주변 위성들에게 알렉산더 포프에시에 등장하는 움브리엘과 벨린다, 그리고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오베론, 티타이나, 줄리엣, 페르디타, 로잘린드, 퍽, 데스데모나, 그레시다, 아리엘, 미란다, 비안카, 포르티아 등의 이름을 지어주었죠. 천왕성은 행성 버전의 세익스피어 전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천왕성의 북극은 지구와 태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옆으로 거의 누운 채로 80년 주기로 공전하죠. 그래서 북극과 남극은 대략 20년씩 번갈아 가면서 긴 여름과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천왕성의 북극은 유독 하얗게 빛나고 있는데요. 이건 구름 밑에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편 천왕성과 해왕성에 대한 우리의 오랜 고정관념 하나가 깨지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간 보이저유가 촬영한 사진만 보면서 천왕성과 해왕성은 서로 다른 색깔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천왕성은 민트색, 해왕성은 더 짙은 푸른색으로 보였죠. 그런데 최근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의 실제 색깔이 천왕성과 꽤 비슷하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짙은 푸른색으로 보였던 사진은 구름띠와 소용돌이의 구조를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비를 높여 만든 사진이었죠. 하지만 만약 천왕성을 볼 때의 동일한 조건으로 해왕성을 관측했다면 둘 모두 민트색의 뽀얀색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천왕성과 해왕성은 겉모습만으론 구분할 수 없는 쌍둥이 행성이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 코앞의 태양계조차 아직 많은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려져 있던 태양계의 사진첩은 언제고 또 바뀔 수 있겠죠. 무작정 지구를 벗어나 실제 우주를 여행하지 못한다면 절대 알 수 없을 비밀들로 우주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무모한 우주여행을 꿈꾸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마침 이 책에 추천사를 남기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태양계 행성들을 하나하나 여행한 다음 태양계 바깥, 우리 은하 너머 우주 끝자락까지 아주 기나긴 우주여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우주를 다녀와 봤다고 말이죠. 우주먼지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영상의 고정 댓글에 구글 설문 이벤트로 응모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이 따끈따끈한 신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주먼지 현저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